이어서 추미애 당대표 속개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67차 최고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 모델이고 또 장차의 통일경제를 대비할 소중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유사시 남북 간 완충지대로서 통일의 씨앗과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폐쇄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이유였지만 그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남북 관계만 악화시켰습니다. 이 정권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우리의 중소기업과 종사자들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은 약 1조 5천억 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은 5천억 수준에도 몸을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조속한 피해 보상을 촉구합니다. 또 충분한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쳐서 통일의 씨앗에 다시 새싹이 움틀 수 있도록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이어 대면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이렇게 특검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한 헌법 가치를 무너뜨린 대통령이라는 분은 나라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검이 날짜를 공개해 신뢰를 깼다 비난을 하는데 그런 지역적인 핑계로 특검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검은 이럴수록 피의자에 대해는 단호하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 주십시오. 더 이상 피의자의 트집잡기, 시간 끌기에 끌려다닐 이유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요청해야 할 것이고 황대행은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자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측이 대통령 출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최후 변론권을 보장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출석 카드나 최후 변론권 보장이나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은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고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민생을 중단시킨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직무가 정지된 이 마당에 헌정 질서를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는 것은 전 국민적인 염원이고 통일된 의사입니다. 그 헌정 질서 복구에 대통령의 협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마지막 할 일이고 도리입니다. 그 최소한의 도리라도 이행하라고 대통령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것이 어떻게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주권 회복을 바라는,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권을 탓하기 이전에
조속히 협조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버티기나 변호인 전원 사퇴 등 지연수를 그만두고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22일 전에라도 나가서 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헌법의 이익과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립니다. 2월을 맞이해서 곳곳에서 대학 졸업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축하드리고 싶습니다만 현실은 우리 청춘들에게 참으로 미안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올해 졸업하는 대학생 2명 중 1명은 졸업을 연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졸업이 곧 실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8%, 그러나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은 34.2%가 됩니다. 이런 청년들을 우리 사회는 열정페이를 강요한다든가 질 나쁜 비정규직만 일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고용 간행은 모두 개혁의 대상일 것입니다. 우리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의 물꼬를 틀 노동 관련 개혁 입법 통과에 다른 정당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3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따낸 것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 의혹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마음이 졸여집니다. 마지막 남은 1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성원해서 강원도와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로 남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성공적 개최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상원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지난번 변호사 대표를 연설할 때 제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로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기관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한 국회의원들도 헌법기관이었기 때문에 헌법적 결정을 한 것이고 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든 국민들이 승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일부 언론들이 사설에서 대선 주자들도 다 승복 선언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또 정치 정당이 헌법적 결정에 승복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대선 주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승복한다고 말하지 않냐고 압박하는 것은 차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갖추고 안 갖추는 건 대선 주자들이 대선 전략이지 그래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요즘 언론사 사설들이 특정 대선 주자들만 겨냥해서 계속 압박하듯이 사설을 써대는 것은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반박하는 사설을 쓰는 것도 저는 응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은 그 정당 내부의 공정한 룰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켜보시고 지나친 압박은 삼가해 주시는 것이 공정한 경선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혁 입법 관련돼서 각 당 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제 첫 번째 회합을 했습니다. 법사위 각 당 간사 플러스 수석 부대표 또 한노위 간사 플러스 수석 부대표 간의 4+4 회담을 통해서 법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가장 심각한 문제는 4당 수석 부대표 간 또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되었던 내용조차
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특정 당 간사에 의해서 저지되거나 지금 뭐랄까요,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석 부대표 간에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들까지 합석해서 논의하라고 한 것은 수석 부대표 간에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인 법안으로 성안할 것인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사들을 배치는 것이지, 간사가 수석 부대표급 혹은 원내대표급의 협상 대표자로서 기능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간에 합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각 당 간사들이 방자를 부리면 아무것도 통과 안 되는데, 그런 점에서 각 당 간사들은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그 존중한 내용을, 합의된 내용을 어떻게 법안으로 성안할 것인가에 하는 기능적 조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도 못해, 이들 마음대로 왜 이런 식으로 배째라고 나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어디 갑니까? 각 당이 합의한 내용을 법사위 간사라고 해서 난 죽어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당 간 대화 정치는 실종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하면 여야 간의 협상이 의미가 없어지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만약 각 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간의 합의한 내용조차 각 당 간사들이, 상임위 간사들이 반대로 통과되지 못할 것 같으면 각 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일자리 정책에 대한 재계와 일부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왜 일자리 만드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럼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어야지 뭘로 일자리 만듭니까? 민간 분야의 일자리 정책, 공공 분야의 일자리 정책이 병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기업을 도왔습니다. 일자리 만들려고. 근데 일자리 안 만들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기업을 도왔는데 그 도와줄 때의 전제는 고용을 좀 늘려달라, 투자를 늘려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사내 유보금만 쌓아놓고 일자리를 안 만드니 이제는 국민 세금으로 기업을 돕는다고 해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판단하에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119 대원들 하루에 40분, 50분씩 출동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을 늘려주는 게 왜 세금 낭비입니까? 도둑놈 사기꾼 잡아야 할 경찰력이 부족해서 좀도둑들을 못 잡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출소 세우고 경찰 공무원 늘려주는 게 왜 세금으로 헛된 돈 쓰는 겁니까? 저는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공공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고, 이런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할 정책이 있고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은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지 않고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같이 써왔던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조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절박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특검이 오늘로 52일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0일 동안 특검은 크리스마스, 연말연실, 설날에도 쉬지 않고 수사에 매진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장 차관,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등 권력 핵심에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국정을 농단한 범죄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특검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특검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남아있습니다. 특검이 요청할 경우 당연히 수사기간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조사도 못했습니다. 뻔뻔하게도 박 대통령은 황당한 이유로 특검의 조사를 피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 사람이 아직도 거기 있느냐며 문화부 공무원을 찍어냈는데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그 사람이 아직도 청와대에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면 조사를 피하는 대통령이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농단에만도 분통이 터질 지경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특검이 밝힌 대로 대면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대통령 때문이라도 수사기간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검이 연장돼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우리 당에서 국정농단 의혹을 정리해 펴냈던 책자 이게 나라냐는 다시 봤습니다. 아직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단적으로 정부 무기 도입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는지는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30일 특검에서 민다김을 접견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 예산을 최순실이 가져다 쓴 것도 다 밝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은 최순실이 문화부 예산을 보여주며 얼마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특검도 구입해 읽었고 자문을 얻고 있다는 이 책입니다.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이 책을 보면 전문가들이 파악한 최순실이 노린 문화부 예산만도 1조 7천억 원입니다. 최순실이 얼마나 더 예산을 가져갔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검법을 보겠습니다. 특검법 제2조에 명시된 수사대상 15가지 중에 네 번째가 재단을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의혹입니다. 12번째는 수사 대상이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전범의 수첩도 39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30일 연장이 아니라 석 달, 아니 연말까지 수사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간은 반드시 연장돼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민주주의입니다. 만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황교안이라는 이름을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한 최순실의 편에 선 것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황교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와 현재 탄핵 심판을 진행시키려는 의도를 더욱 강하고 집요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 일정이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특검법은 사내 중대선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지금까지의 특검법과는 달리 필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대통령 측이 요구한 조사 후 사후 공개하기로 협의해줬습니다. 특검이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들어 대면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대면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이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그리고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윤의 국정농단 사태와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건 유출을 문제 삼아 위기를 모면하고 감찰관을 사실상 강제 사퇴시켰던 것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도 아닌 지역적 문제에 불과한 조사 일정 공개 여부를 쟁점화시켜 수사를 방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행태인 것입니다. 현재 비상사태를 고발한 대통령으로서 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일말의 책임과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단 특검 수사만 늦춰보려는 보안 못지한 행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개 여부와 관련 없이 즉각적으로 대면 조사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특검 수사 방해와 함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는 명백해졌습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동시에
황교안 총리가 결정하게 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의 보호를 가져내는 그 의도가 명백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박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지연 행위는 집요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가적 혼란이 빨리 수습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 증인 신청, 피소추인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현재는 이런 구차한 수단과 맞지 않는 논리를 동원해 탄핵 일정만을 늦추고 보려는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지연책에 단호하게 대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지만 앞으로도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박 대통령의 명백한 재판 지행 행위를 배척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춘재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촛불 민심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 불행정부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국민 불행정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 AI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던 정부가 이번엔 구제역 발병과 확산으로 국민의 밥상 식탁을 불안케 하며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락과 무능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황 대행은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웃는 전시 행정을 할 겨를이 있습니까? 촛불 민심은 묻고 있습니다. 황 대행은 모든 전시 행정을 멈추고 당장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책임 국정 운영으로 전환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불행케 하는 국정 운영을 하지 말기를 권고합니다. 구제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달에 구제역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12월 달에 백신 놓는 날을 정해서 전 농가에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 형성됐는지 과학적인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농가의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 강원을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사한 제품으로 빨리 대체해야 합니다.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영국 메리알사의 OI 메니사 및 0303구는 국내에 유행하는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20% 이상의 차이가 나서 방어 효율이 50% 정도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백신에도 바이러스 감염을 다 막을 수 없고 임상 증상을 완화케 하는 수준의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백신 항원을 접종하면 구제역 바이러스는 급격하게 변하게 되어 백신이 잘 듣지 않고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지금 국내에 발생하는 물 백신에 대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 및 소농장에 대해서 객관적인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의 방역 정책은 농식품부에서 축산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역본부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생산을 장려하는 농식품부 축산국과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검역본부를 서로 분리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축산농가는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는 농가를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농식품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실리일복을 위해서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규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촛불 집회가 100일을 지나고 국회가 탄핵을 결정한 지도 벌써 6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한 방향으로 제기를 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의 황제는 결국 탄핵을 인용할 것이고 우리 당은 정권 교체에 성공해서 탄핵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에는 꼭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책임 있는 일당으로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어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정확히 1년 앞으로 다가온 G-1년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현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된 경기장 시설을 활용 관리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림픽 스폰서 목표액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거기에 올림픽 주관부서인 문체부는 장관의 부석과 최순실 국정농단이 한가운데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식도 올림픽이 국정농단의 대상이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저변에 깊게 깔려 있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가 48%, 관심이 없다가 49%입니다. 국정농단 이후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중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홍보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올림픽을 홍보하고 있어야 함에도 예산 문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이 어디에서 열리는지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3년 전에 평창에서 열린 UN 환경대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케냐인이 평양으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에 열리는 도쿄 하계올림픽은 벌써 전 세계를 상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올림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올림픽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며 실추된 국격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차기 정부가 치르는 첫 번째 국제 행사입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추미애 대표님도 올림픽 단일 사안을 가지고 강원도와 당정 협의를 하셨습니다.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촛불로 되돌려 가고 있는 것처럼 당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으로 이 정권이 망가뜨리고 농단한 올림픽을 우리 당이 정상화시켜서 기필코 성공한 올림픽을 만들어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